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 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 아우절이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고나우절이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명 생각의 또랑, 생각의 벙커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히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모아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대부분은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오르며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시점이었을 테니까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당연히 오래 투자할 거지만 조만간 나올 호재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좋을 거라는 생각, 어쩌면 조만간 많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있다 보니까 사자마자 바로 오르고 쭉쭉 날아갈 거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장기 투자를 시작한 그 자산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횡보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내리지? 왜 안 가냐고. 당연히 이땐 가는 거 아니었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때다 싶어서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치. 원래는 계속 적립식 매수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분위기가 좀 쎄해가지고 그냥 지켜보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단기적인 가격 전망과 판단이 만드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장기 투자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물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인 가격 전망도 해보고 기대도 하고 좀 무리해서 배팅도 한번 해보고 그랬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고 예상대로 안 되면 아쉽겠지만 어차피 계속 장기 투자할 거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식단 관리하면서 루틴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루틴 잡힐만 하니까 폭식하고 잡힐만 하니까 갑자기 운동 몇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운동하고 있다는 말은 하겠지만 제대로 된 루틴을 갖고 쭉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간만 늘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다이어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몸이 불어나는 느낌이고 운동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건 공부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투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오랫동안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죠.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투자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투자 20년 차면 뭐하고 30년 차면 뭐합니까?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겠다면서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굳은 의지를 다졌으면 자신의 변심에 의해서 중간에 자산을 팔게 되는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장기 투자의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 단기적 타이밍 예측하면서 짤짤이 한다는 마음으로 배팅하고 부분 익절하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린다면서 사팔사팔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변동성이 큰 자산, 큰 규모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기엔 너무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평상시엔 장기 투자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게 짤짤이도 해서 잔재미도 보고 수량도 늘려서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이 몇 번 맞아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우리 인간은 100%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배팅의 횟수를 늘리고 점점 장기 투자에 불리한 리스크를 키우다가 시장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구간이 나타나면 짤짤이 사팔사팔로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장기 투자를 진행하던 본진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아니면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부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과 배팅도 시도하는 나름 하이브리드형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면서 루틴이 생길만 하면 깨고 잡힐만 하면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는 평생 운동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장기 투자의 루틴이 잡힐만 하면 타이밍 예측해서 단타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잡힐만 하면 고배율 ETF나 잡코인 섞어주고 10배, 30배, 50배, 100배짜리 선물 거래하는 건 그 규모를 떠나서 절대 건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다고 결코 리스크가 시간에 녹아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으니까 틈만 남은 또랑에 빠지고 샛길로 가는 빈도수가 높고 끊임없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엉뚱한 곳에 분산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조금씩 무너진 장기 투자 마인드와 강력한 자극에 조금씩 노출된 우리 인간의 도마뱀의 뇌가 어느 순간 이성을 마비시키고 장기 투자의 위대한 여정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그 헛발질이 끝나고 나면 장기 투자하겠다던 그 자산은 여러분을 남겨놓고 따라올 틈도 주지 않고 가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고 준비했던 장기 투자의 과실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기 투자라는 여정은 단순히 시간을 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차분하게 자산 모아가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라.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고 그 자극들이 우리의 투자 결정을 흔들어 놓으니까요. 언론에서 이제는 끝물이다,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같은 말만 계속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반대로 이번엔 대박 기회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이런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무리해서라도 대출 좀 더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일 때, 바로 눈앞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평상시엔 전혀 하지도 않을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했던 목표를 잠시 잊고 단기적인 성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의 장점인 낮은 시간 선호가 갑자기 급격히 높은 시간 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결국 장기 투자의 여정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마치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매일 쳐다봐도 처음엔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나무를 우연히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봤더니 그냥 쭉 커버렸잖아요. 하지만 나무 잘 키우겠다고 더 신경 쓰겠다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가지 자르고 뿌리도 건드리고 옆에 다른 씨앗도 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묘목을 고르고 좋은 터전에 심어줬다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고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 마인드예요. 마라톤이나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처럼 장기 투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목적지가 멀게 느껴지고 가파른 산길이나 언덕을 오르다 보면 점점 숨도 차고 다리도 후들거리니까 좀 쉬고 싶죠. 여기서 좀 잠깐 쉴까? 근데 이 길이 맞긴 한 거지? 아,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좀 쉬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정작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나요? 아,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의 그 성취감은 중간에 힘들 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중간중간 시장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때 우리는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럴 때 잠시 쉬고 싶고 방향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계속 나아가야만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의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옆에서 계속 펌핑 들어오면 조금 망설이다가 바로 호기롭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는 맑은 날씨에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폭풍이 치고 파도가 거세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항해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친 바다 위에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려면 중심을 잡고 배가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 바다가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느끼겠죠. 스스로 투자 천재고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시장이 요동칠 때 나옵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선체가 정신없이 흔들릴 때, 그때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야만 투자라는 긴 항해에서 신대륙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우리들의 마인드를 다양한 상황들의 비유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장기 투자 괜찮으시겠어요? 장기 투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팔사팔하고 그때그때 차익 챙기고 적절히 트레이딩하면서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내시겠습니까? 만약 적어도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상 긴 기간 동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긴 시간 동안 나무를 키우고 높은 산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하며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마인드로 쭉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그 길고 힘들고 지루한 여정을 좀 더 즐겁고 평온하고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저도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자신이 그리는 장기 투자의 종착점까지 마인드셋 완벽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름 경제적 자유니 자신만의 꿈을 이룬다느니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느니 다양한 목표를 갖고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자산 가격과 공포 뉴스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다가 다시 불안하시죠? 유튜브에서 전문가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이러다가 다시 바닥으로 빠지면 이번엔 장기 침체 수렁으로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일단 던질까 싶으시죠? 네, 그러시겠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비트코인의 강건함, 화폐혁명인 거 다 알고 오래 들고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 줄 거라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자꾸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겨우 마이너스 수익률 줄여놨는데 다시 하락하면 진짜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각자의 자금 사정과 경제 여건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시기 같은 특수성은 다 무시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냐?
그건 바로 트레이딩 한다더니 물려서 갑자기 존버하겠다는 사람이랑 장기 투자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쫄려서 낼름 팔고 잠깐 현금 보유량 늘리겠다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 영역에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자신만의 원칙과 스타일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꾸준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트레이더든 장기 투자자든 퀀트 투자자든 벤처 캐피탈 투자자든 무슨 투자를 하는가와 상관없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으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대세 하락장 되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는 사람이나 횡보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재미 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에서 손절 못하고 물리니까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라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왜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트레이딩 할 땐 트레이딩 하고 장기 투자 할 만 하면 장기 투자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2008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정말 뻥 안 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물리니까 갑자기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좀 수익 나니까 바로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팔고 이쯤에선 쉬어갈 타이밍이니 뭐니 하면서 팔고 하방 뚫고 더 빠지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 바꾸고 반대로 갑자기 급등하면 멘붕 와서 정신 못 차리면서 갑자기 그 자산 안 좋게 말하면서 고평가니 뭐니 안티로 돌아서는 분들을 정말 한 트럭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는 게 하이브리드니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꼬인 심리 상태와 포지션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의 원칙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투자할 때 최전방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야구할 때 강속구 투수도 하고 홈런 타자도 하고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같은 상황일 때도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두 가지 플레이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금리, 경기 흐름, 국제 정세 등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요동칠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절대 안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절대 크게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트레이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스컷 하고 다시 매매의 기회를 칼처럼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자산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주요 자산 간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의 두 번째 요소인 손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산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인데요. 이것에 대해 트레이더들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하락할 때 많이 내릴 수 있고 저점에서 샀다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일 테니까 손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얼마에 샀느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매수 가격의 중요성은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과 가격을 계속 분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매수 가격을 손실 가능성의 중요 요소로 보는 트레이더들과 달리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 가격보단 매수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하락한 어떤 자산이 있다면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절대값이 싸지고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 낮아진 손실 가능성에 따라 함께 낮아진 리스크를 이용해서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 이건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많이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여야만 지금의 하락이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장기적 우하향 구조의 자산이라면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가는 거니까 절대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만약 지난 하락장에 알트코인들이 98% 하락했다고 줍줍한다는 분들은 제 기준에선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알트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착각했거나 아님 낮아진 가격에 반응한 트레이더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가 함께 병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본인도 주변에서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신통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못 보여줬고 본인 역시도 큰 재미 못 보고 오히려 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런 트레이딩을 시도할까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느끼는 심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 내가 있는 차선만 늘 막히고 옆 차선은 쭉쭉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던 길 가면 돼. 그런데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옆 차로를 보면 차들이 빨리 가고 있고 내 뒤에 있던 차가 차선 옮기더니 내 앞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차선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늘 내가 가는 차로는 막히고 옆 차로는 싱싱 달리는지, 도로의 특수성이나 사고 발생 유무, 해당 차로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들 다 빼고 심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건 모두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옆 차선에 있는 다른 차보다 앞으로 가면 점점 그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빨리 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사라졌으니 무덤덤한 겁니다. 사라진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옆 차선에 있거나 내 뒤에 있던 다른 차가 차선을 옮기더니 나보다 앞으로 쭉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그 차가 계속 내 시야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차선의 흐름이 느리다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차선이 앞서 나가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옆 차선의 차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투자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호들하고 있으면 옆 차선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떡상 종목, 떡상 자산들이 계속 보이죠? 테슬라 장투 얘기하고 다짐했는데 에코프로비엠 떡상했다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계속 차트 보면서 손가락 만지작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비트코인 위대하다고 해놓고 정작 상승장에 알트가 미친듯이 오르면 멘탈 흔들리면서 알트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투자가 이런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리죠. 내 시야에 계속 들어와서 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선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착시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이는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 많이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보면서 동공 흔들리면 정신없이 차선 바꾸면서 이 말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왜 내 차선만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내 눈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매매 유혹의 구간을, 그리고 옆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도로 위의 시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산을 팔고 옆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운 좋게 일시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결국 다시 내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고 어느 순간 나를 앞질러 가면서 계속 내 앞에서 시야에 어른거리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현재의 차선을 잘 지키며 무리하지 않고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2030년 우리의 목적지까지 쭉 장거리 안전 운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봐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